안녕하세요. 정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세스를 활용해서 테이블 만들기를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테이블이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폼이라든가 혹은 쿼리, 그 다음에 뭐 보고서 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따라오시면서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테이블 작성 방법에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기로 되어 있죠. 자, 먼저 실제로 액세스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빈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면 되겠죠. 파일 이름을요. 데이터베이스 언더바 8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8장. 자, 만들기. 그러면 테이블 1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창을 이렇게 나누어서 쓰시면 좀 편리하시겠죠.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움직이다가 살짝 이렇게 튕겨주는 방법으로 하시면 테이블이 창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살짝 튕겨주시면 돼요, 마우스를. 자, 첫 번째가 테이블을 이용하는 거죠. 데이터 시트 보기 화면, 즉 보시면 좌측 상단에 보기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데이터 시트 보기, 자, 본 화면이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서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테이블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디자인 보기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자, 보기 클릭하시면요, 디자인 보기라고 있죠. 자, 클릭하시면은 테이블 현재 1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방법을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으로서요. 어,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테이블 작성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 요소죠. 미리 저장되어 있는 서식을 이용해서 이 테이블을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테이블을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테이블 연결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테이블 도구를 이용한 테이블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다시 테이블 1으로 가셔서요, 자,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요, 자,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만들기에서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디자인이 있죠. 자, 여기서 테이블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테이블 2라고 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자, 테이블 2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면 짧은 텍스트, 숫자, 뭐 그 통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서 뭐 짧은 텍스트를 이렇게 추가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바로 추가하려고 하는 것을 클릭해서요. 짧은 텍스트 이런 식으로 쭉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시면은 추가가 되죠.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텍스트로 해서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ID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통은 고객 뭐 이름, 고객 ID로서 이렇게 분류를 하겠죠. 고객 번호로서 보통 부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고객명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고객명 엔터 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드 2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주소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주소. 그 다음에요. 필드 3 여기서 이번에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필드 이름 바꾸기로 해볼게요. 필드 이름 바꾸기 동일한 방법이죠. 전화번호라고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 그 다음에 필드 4는요. 신용등급을 해볼게요. 자, 신용등급. 신용등급. 그 다음에 필드 5는 담당 지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담당 지점. 자,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필드 이름 바꾸기 해보셨고요. 자, 다른 방법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도구 필드, 즉 테이블 도구에 필드와 테이블 탭이 있죠. 자, 여기서 필드에서 속성 그룹이 있습니다. 자, 이 속성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이름 및 캡션 보시면은요. 자, 클릭을 하시면 이름 및 캡션이 뜨죠. 이름 및 캡션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고객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객 아이디라고 해볼까요? 예, 고객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 변경이 있습니다. 자, 변경하고자 하는 필드를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주소를 선택을 이렇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테이블 도구의 필드에서 보시면 여기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 부분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변경이 가능하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시로 뭐 날짜와 시간으로 해볼까요? 날짜와 시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테이블 2 부분에서 현재 날짜 형태로 바꿔버렸으니까 테이블 2에 보기에서 뭐 디자인 보기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자, 조금 전에 바꾼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날짜와 시간으로 변경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뭐 텍스트로 바꾸겠다. 뭐 이렇게 바꾸셔서 적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테이블 2로 돌아가고요. 자, 시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바꿨으니까 그죠? 형식을 바꿨으니까요. 네,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테이블 디자인 창에서 이제 내용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고객 아이디는 다시 고객명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러면 새 항목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고객명에다가 뭐 울진상해 이런 식으로요. 엔터. 그 다음에 서울시 강동구 길동. 전화번호는 뭐 02, 뭐 1111에 뭐 둘둘둘둘 이런 식으로 볼까요? 신용 등급 예를 들어서 뭐 불량. 담당 지점은요, 뭐 중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해서 테이블을 구성하시면 되겠죠. 자, 이 필드 이름에 있어서 한 테이블에 포함된 필드의 고유한 이름은요, 최대 공백을 포함해서 64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자, 데이터 형식은 좀 전에 보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설명 부분에 필요한 내용 등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곁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액세스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형식은 매우 다양한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는요, 총 255자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메모, 그 다음에 뭐 숫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 물론 입력시킬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통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련 번호 등이 자동으로 쭉 부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es or no 등도 자동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주죠. 보시면 yes, no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OLE 개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체 연결 및 삽입 방법을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 그 다음에 계산, 뭐 조회 마법사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그 yes, no 정도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뭐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해서 보시면 yes, no 부분이 있죠. 그러면 자동으로 yes인지 no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항목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회 마법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신용 등급을 우수, 보통, 불량 등으로 구분을 하고
데이터 입력 시 이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그냥 목록상으로 이 선택하게끔 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조금 더 효율적일 겁니다. 따라서 이 조회 마법사를 이제 그 활용하는 방법 중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 이제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조회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조회할 데이터 값을 직접 이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보시면 기입력된 필드 이름으로 표시해 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요, 이 엔터 키를 누르지 말고 아래쪽 방향 키 있죠, 화살표 방향, 그죠? 그것을 이용해서 입력하면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고요. 자, 한번 직접 해볼까요? 자, 지금 신용등급의 내용을 좀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기에, 자, 디자인 보기를 가보시면은요, 자, 신용등급 부분이 있죠, 그죠? 신용등급에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조회 마법사가 있습니다. 조회 마법사 클릭. 우리가 지금 현재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하는 값 입력, 다음. 자, 제일 처음에요, 우수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이상하게 바뀌죠, 그죠?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취소하시고요. 자, 조회 마법사 다시 원하는 값 입력, 다음. 네, 우수. 그다음에 마우스를 내려서요. 그다음에 보통. 그다음에 불량. 자,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신용 등급에 지금 현재 레이블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침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기에서 테이블 시트로 한번 가보실게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신용 등급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뜨죠, 그죠? 불량, 우수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 클릭해서 바로 입력시킬 수 있는 필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테이블 디자인 도구를 살펴볼게요. 자, 보기 형식 중에서 디자인 보기를 선택하면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 탭이 나타난다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이 테이블과 관련된 여러 기능들을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좌측에 보기가 있죠.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디자인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밑에 조회와 일반 탭이 있습니다. 자, 필드 크기 255로 세팅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기본 값도 있고, 그죠? 자, 여기서 마우스 클릭해 보시면 형식은 어떻게 바꾸겠다,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일반 입력 마스크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도 쭉 있죠.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주소를 바꾸셔도 되고, 그죠? 주소, 전화번호에 예를 들어서 형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효성 검사도 있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 같은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행 삽입 삭제, 조회 수정, 속성 시트. 속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테이블 속성을 설정하기 위한 속성 시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요. 뒤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기능도 있죠. 자, 인덱스 있습니다. 예, 아니요,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할 것인지 방구 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매크로 만들고 수정 변경 등도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관계 창과, 그 다음에 개체 종속성 등을 다 수정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필드 속성은, 필드라고 하면 우리가 필드의 성격을 규정하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드 크기는 데이터 형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자, 숫자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보시면 뭐 필드 크기 현재 255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용량을 최대한 필요 이상으로 할당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10 뭐 이 정도로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해당 안 되겠습니다만은 신용 등급을 예를 들어서 뭐 숫자로 지금 담당 지점을 해야 되겠네요. 담당 지점을 숫자 등으로 바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수로 할 것인지 정수는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보의 최소 단위는 우리가 비트라고 했습니다. 바이트는요 1바이트 차지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할당되는 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필드 크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정수, 실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십진수로 바꿔줄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항목들을 여기서 쭉 다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입력을 쉽게 보면서 바꿀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통화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자, 형식 부분에서요. 화면에 표시되거나 출력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뭐 통화, 숫자, 날짜에만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임의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날짜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이 뜨죠. 날짜 뭐 형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뭐 이런 형태로 바꿀 것인지 등과 같이 여러 속성을 우리가 미리 할당을 해 놓으면 변경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이 설명 부분에 상세한 내용을 입력시켜 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바뀐 것을 가정하더라도 이어받은 사람이 충분히 앞에 어떠한 형식으로 이것을 할당을 했는지에 관한 설명을 곁들여 주셔야 계속 연속성이 보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이 입력 마스크 속성은 입력되는 데이터의 형식을 미리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통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되어 있고요. 데이터 입력을 용이하게 하고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세팅을 해주는 것이죠. 입력 마스크 마법사의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여러 필수 혹은 선택 사항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0에서 9까지 숫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공백을 입력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가 각각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샵 표시 같은 경우는요. 숫자나 공백을 입력한다는 것이죠. 공백은 편집 모드에서는 빈칸으로 표시되지만 데이터가 저장될 때는 제거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뭐 뒤에 나오는 문자가 리터럴 문자로 표시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W 표시, 원화 표시 등도 사용이 가능하죠. 자, 입력 마스크 사용의 예입니다. 직접 한번 해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입력 마스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 마스크를 이 단추 땡땡땡을 클릭해 보십니다. 그러면 앞에 뭐 여러 가지를 바꿨기 때문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고요. 자, 입력 마스크 마법사가 창이 열립니다. 자, 일단은 취소를 하고요. 본 사용 예에 맞게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필드 한 칸 띄우고 갈까요? 네,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자, 테스트로 하고요. 두 번째 뭐 전화번호 역시 테스트 문자로요.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문자열이네요. 자, 이렇게 일단은 입력을 시켜놓고 가겠습니다. 자, PPT 화면을 잠깐 편집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입력 마스크의 그 형식, 기호에 따른 것을 함께 보시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주민등록 번호의 경우 우리가 출력 형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즉
중간에 다시를 이렇게 넣어 두었죠. 근데 실제 입력은요, 그냥 숫자로 쭉 키인을 편하게 하면 출력만 이렇게 보여달라고 할 때 입력 마스크 형태를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여기 보시면 원화 표시가 있죠. 그리고 뭐 이것은 역슬래시로도 활용을 합니다. 자, 역슬래시를 넣고 뒤에 어떤 것을 넣었을 때 그 뒤에 것만 표시를 해주는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 주민등록 번호에 밑에 보시면은 입력 마스크가 있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를 클릭을 하시면 점점점이 있어요. 자, 클릭. 자, 먼저 테이블을 저장해야 되겠죠. 근데 기존에 위에서 전화번호가 있는데 위에 똑같은 걸 써놓으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네요. 그죠? 그럼 전화번호 1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 번호에 가서 입력 마스크 클릭. 네, 입력 먼저 저장을 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입력 마스크 마법사에서 통상 많이 쓰는 형태를 이렇게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와 매칭이 되면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어떻게 해요?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주민등록 번호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요. 지금 입력 마스크 이름을 주민등록 번호,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입력 마스크 기호라고 있습니다. 현재 언더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세요. 임의로 일단은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를 아셔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바꿔보시고 시도를 누르시면은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해볼까요? 기호 없이 혹은 기호와 함께 입력시킬 것인지의 내용이 붙죠. 자, 다음 해볼까요? 그러면 마침. 그러면 입력 마스크 형태가 어떻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내가 현재 뭐 원하는 형태가 아니다 하면 다시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더블 클릭. 자, 여기서 보시면 입력 마스크를 아까 이걸로 표시했었죠. 자,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다음 마침. 자, 뒤에 내용이 조금 바뀌죠, 그죠? 네, 내용이 조금 바뀌는 것을 보시고요. 다음은 전화번호 1에 입력 마스크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역시 자, 전화번호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목록 편집으로 이번에 가볼게요. 목록 편집. 자, 전화번호 1.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 형태를 보시면은요. 자, 이 내용을 참고하면서 하세요. 제일 먼저 원화 표시죠. 그래서 원화 표시로 극단적인 것으로 제가 변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꺽쇠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번호 999 역시 꺽쇠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세 단위겠죠. 여기는 예제는 뭐 네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 단위로 할게요. 세 자리. 그 다음에 다시로 안 하고요. 이번에는 언더바 두 개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뒷자리는 역시 네 자리겠죠. 이렇게 해서 닫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1에 관한 내용이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꺽쇠가 하나만 나왔네. 그죠? 다시 수정을 해볼까요? 전화번호 1의 목록 편집에 여기 자 이게 원화 표시가 한번 더 들어가야 되겠죠? 원화 표시에 역시 꺽쇠를 두 개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 키가 누르져 있네요. 자, 999, 999. 자, 촬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번호 1에 관한 내용의 입력 마스크를 바꿔보겠습니다. 전화번호 1, 이번에는 목록 편집으로 가볼게요. 기존에 제가 입력시켜 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전화번호 1. 제일 처음에는 원화 표시의 꺽쇠. 그 다음에 꺽쇠를 내가 지금 현재 꺽쇠를 2개 넣겠다는 뜻입니다. 한 개 꺽쇠를 2개를 넣고, 물론 숫자는요. 자, 999로 되어야 되겠죠. 999. 그 다음에 역시 원화 표시를 넣어줘야 되겠죠. 원화 표시에 꺽쇠들 역시 2개를 넣겠습니다. 꺽쇠 하나를 넣고 다시 원화 표시, 다시 꺽쇠 한 개 더. 그 다음에 숫자 3자리겠죠. 여기 예시에서는 뭐 4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3자리로 넣겠습니다. 자, 3자리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화 표시에 언더바를 이제 2개를 넣어볼까요? 언더바 2개를 넣고 번호 뒷자리 4자리죠. 셋, 4자리. 자, 이렇게 해서 닫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와지는가 볼까요?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보여집니까? 뒷부분에 지금 뭐 이상하게 되어 있죠. 그죠? 뭐 제가 지금 언더바 2개를 넣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러면 표시 형식을 언더바라는 표시가 안 나니까 뭐 이렇게 넣어보면 되겠죠. 넣고 그러면 표시가 이런 식으로 바뀌죠. 다음. 역시 기호 없이 숫자로서 입력시키는 것을 해서 마침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물론 먼저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표시를 한번 보세요. 뒤에 표시에 여기에 보시면은요. 콜론과 세미콜론 등은 어떻게 표시되는지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정확하게는 전화번호 역시 숫자가 맞겠죠. 숫자로 바꿔줘 보십니다. 숫자로 하면은 기본 필드 크기가 정수로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입력 마스크인데 기본값이 현재 정수로 하면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보고 오실게요. 자, 보기에 저장을 하시고요. 그러면 화면을 오른쪽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한번 넣어볼까요? 지역번호 051, 051에 뭐 1, 2, 3에 4, 5, 6, 7.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다 치면 됩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뒤에 0이 이렇게 있어서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요. 지금 기본값이 제로로 어떻습니까? 새 항목에 대해서 이 필드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필드 현재 크기를 정수, 즉 앞서 우리가 보고 오셨는데요.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자, 보시면 정수 현재 롱입니다. 정수 롱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현재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실수로 입력시켜 주시는 것이 혹은 십진수로 입력시켜 주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뭐 정밀도 있고 배율이 있고 뭐 쭉 소수자릿수 자동 등으로 막 되죠. 자, 기본값을 한번 보실까요? 기본값에 현재 자동으로 이렇게 0을 입력시키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제거를 시켜버리고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값이 입력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올까요? 자,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제 입력 제로가 입력이 안 돼 있죠. 그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보기로 가서요. 디자인. 이번에는 날짜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역시 여기도 날짜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맞겠죠. 날짜와 시간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 부분에요. 가서 저장을 하시고요. 자, 날짜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넣고 싶은 방법이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형태죠. 뭐 매칭이 되는 게 있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년, 월, 일. 여기 있네, 그죠?
연월 일 형태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 뭐 언더바 형태고요. 자, 연월 일 형태로 보여주면은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끝으로 문자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자열 형식의 첫 번째 꺽쇠의 의미가 모든 문자가 대문자로 현재 변환되게끔, 역시 소문자는 반대 모양이죠. 그 다음에 뒤에 총 5자리의 텍스트를 입력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자로 F를 입력시키더라도 실제 출력은요 대문자로 다 이렇게 전환을 시켜 달라는 내용이겠죠. L의 의미는 보시면 필수, 즉 우리가 제품 코드를 예를 들어서 입력시킨다고 했을 때 앞에 두 단위는 필수적으로 뭐 입력을 시키게끔 유도하는 형태이겠죠. 뒤에 물음표 같은 경우 역시 동일한 영문자를 입력시키는 경우입니다. 문자열의 입력 마스크 클릭, 목록 편집, 문자열의 경우 현재 꺽쇠죠. 꺽쇠 대문자로 자, LL 물음표 3개. 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닫기. 다음에 마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바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을 해볼까요? 이제 문자열 부분이죠. 문자열 부분에 현재 뭐 캠락이 이렇게 켜져 있으면 당연히 대문자이겠지만 현재 끄고 상태에서 제가 APP 한글이네요. 자, 이렇게 소문자로 키인을 했습니다만 대문자로 다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음은요. 캡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아래 캡션이 있어요. 자, 데이터 시트북에서 필드 이름 대신에 화면에 표시되는 문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총 최대 2048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 되겠지만 뷰에서 사용되는 필드 이름 레이블로써요. 필드 이름이 그대로 레이블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값입니다.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가 입력될 때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값으로서 일련 번호나 OLE 개체 데이터 형식의 필드를 제외한 모든 필드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OLE라고 하면 개체 연결 삽입입니다. 개체 연결 삽입. 파일을 지정한 후에 이 구동할 뭐 응용 개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상호 연동시켜 주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예를 들면 이 테이블 작성 후에요. 뭐 그림 파일을 이렇게 폼이나 레코드 이 레포트에 이 삽입하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중에 실습 때 한번 직접 해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유효성 검사 규칙 및 검사 텍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효성 검사가 있죠. 자, 클릭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런 형태로 나와지는데요.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엑셀에서 많이 써보셨죠? 유효성 검사. 입력 가능한 데이터의 값을 지정하는 기능. 자, 직접 입력하거나 오른쪽에 있는 식작성기. 여기서 단추를 클릭해가지고 이 식작성기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에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실습은 나중에 해보고요. 일단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이 아닌 값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는 표시를 지금 꺽쇠로 했죠. 그죠?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그다음에 10보다 큰 값을 입력하거나 비워두라. 자, 10보다 크거나 혹은 or is null 값으로 놔두라 있죠. 그 다음에 대문자 A로 시작
입력하는 다섯 문자 입력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연도 1월 1일에서 뭐 12월 30일까지만 날짜 사이에 날짜를 입력할 경우는 between and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아예 지정한 경우죠. 네, 여기 중에서 하나를 입력 가능하게끔 하는 경우는 in 구문을 쓴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필수입니다. 자, 취소하시고요. 보시면 필수 항목이 있죠. 자, 해당 필드의 데이터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지정할 때,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가 있습니다. 숫자 또는 통화 데이터 형식을 갖는 필드에 대해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선택할 때 활용을 합니다. 다음은 인덱스, 메모, 하이퍼링크, OLE 개체를 제외한 모든 필드에 대해서 인덱스를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ME 모드입니다. 한글, 영어, 일어 등의 입력기 편한 모드를 설정할 때 씁니다. 자, 현재 IME 모드가 한글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테이블 디자인을 이용해서 테이블 만들기 예제를 그대로 활용을 해 보시겠습니다. 관계 설정을 위해서 테이블 1, 2는 삭제하고 새로 고객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만들기에서 새로 테이블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테이블 3, 테이블 2는 필요가 없겠죠, 이제. 자, 테이블 2는 닫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1도 마찬가지로 완전 닫기해서 삭제를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2도 삭제. 자, 그럼 테이블 3만 남았죠. 테이블 3의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보기에서 위쪽과 아래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자, 위쪽을 클릭하시면은요, 테이블 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객 띄우고 고객 테이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고객 번호입니다. 고객 번호. 자, 텍스트 형식을 이제 다 텍스트로 놨죠? 네,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명,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신용등급, 담당 지점.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뭐 설명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필드 크기를 기본적으로 설명 부분을 필드 번호에 고객 번호 필드 크기는 5. 그 다음에 바꿔야 될 것이 전화번호죠. 전화번호는 입력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바꿨습니다. 전화번호 입력 마스크 부분을요. 자, 기본적인 형태의 자 이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요. 이것을 하나 목록 편집을 해버릴까요? 목록 편집. 전화번호이네요. 전화번호. 자, 입력 마스크 형태를 이런 형태로 바꿔주고 여기 아침. 그 다음에 신용등급. 신용등급에 조의 마법사를 활용했었죠. 신용등급에 조의 마스크. 조의 마법사죠. 조의 마법사를 적용해서 원하는 값으로 다음 첫 번째가요. 일반 우수 불량이라 되어 있네요. 자, 일반 그 다음에 화살표로 내리셔야 되죠. 일반 우수 그 다음에 불량
다음 네, 그대로 쓰면 되겠죠. 마침. 그 다음에 담당 지점 역시 조의 마법사로서 서울, 중부, 남부로 먼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의 마법사는요. 원하는 값으로 역시 서울 엔터 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부, 남부 다음 담당 지점으로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지점 같은 경우는 인덱스 기능을 추가하라 되어 있습니다. 필드 크기는 뭐 20바이트로 뭐 여러분 조정해 주시고요. 자, 인덱스 현재 아니오 되어 있는 것을요. 예 중복 가능으로 되어 있죠. 예 중복 가능으로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저장을 했고요. 저장을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제품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만들기 테이블 하나를 추가하셔야 되겠죠. 테이블 1을 제품 테이블로 맞추기 위해서 제품 테이블 확인. 그러면 첫 번째가 제품 번호입니다. 제품 번호 그 다음에 제품명 용량 용기 단가 그다음에 제품 설명 이렇게 일단 완성을 시켜 두고요. 자, 제품 번호의 텍스트 형식은 텍스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가 앞에 두 자리 영문을 필수적으로 입력을 시킨다라고 하는 AA를 입력시켰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A의 의미는요. 필수사항으로 영문자나 숫자를 입력하는 것이죠. 다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입력 마스크 부분에서는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품 번호이죠. 제품 번호. 그 다음에 AA라고 해주셔야 되죠. AA. 그 다음에 원화 표시를 넣으시고요. 다시 필수 4자리 숫자니까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받기 마침. 그러면 형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IME 모드. IME 모드가 현재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요. 영문자 반자로 해주라 했죠. 영문자 반자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명은 텍스트로 특별히 바꿀 건 없겠네요. 용량은 제품에 주입된 음료의 양으로서 현재 숫자로서 정수로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 같은 경우는 필드 크기를 한 단위로만 했네요. 그 다음에 조의 마법사를 적용하라. 그러면은 용기 같은 경우는 조의 마법사.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볼까요? 조의 마법사 용기가 병 또는 캔입니다. 그러면 병 또는 캔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한다. 다음 마침. 그다음에 단가는 통화로 되어 있죠. 단가는 통화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 설명 부분에는 뭐 메모로 되어 있습니다. 메모이니까요. 긴 텍스트로 하셔서 65,535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도록 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긴 텍스트로 해서요. 자, 저장을 하시고 새로 하나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판매 테이블이죠. 테이블 판매 테이블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제품 아이디네요. 제품 아이디. 역시 형식은 텍스트. 다음은 고객 아이디.
자, 텍스트 형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일. 판매일은 날짜 시간이네요. 날짜 시간. 네, 수량. 숫자이겠죠. 네, 가격은 통화. 그 다음에 현금 결제 여부네요. 현금 결제 여부는 예, 아니요. yes와 no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별히 바꿔줘야 될 것을 볼까요? 제품 아이디 부분에 역시 제품 번호 속성과 동일한 방법이죠. 그러면 얘는 그냥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얘는 입력 마스크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입력 마스크 부분을 고객 아이디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네. 그죠? 그 다음에요. 판매일의 기본 키가 적용이 되고요. 판매일의 기본값 적용을 해주게 돼 있죠. 판매일이 판매가 이루어진 날짜 기본값으로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즉 컴퓨터의 그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져오라라고 하는 데이트 명령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판매일자는 보면은 기본값이 있죠. 자, 기본값에 수식을요 데이트로 입력을 시켜 줍니다. 자, 데이트라고 있죠. 그죠? 데이트라고 입력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현금이겠죠. 네. 자, 현금 결제 여부.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자, 다음은 또 만들기 테이블. 네. 이번에는 지점 테이블입니다. 지점 테이블로 바꿔줄게요. 첫 번째가 지점 이름이네요. 지점 이름. 지점 이름 텍스트.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팩스 번호를 넣어놨네요. 네. 팩스 번호. 자, 저 이메일 부분에 보시면 하이퍼링크를 걸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메일은 하이퍼링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물론 이제 우리가 텍스트 파일로 입력을 했고요. 자, 입력 마스크를 활용해서 이런 형태로 바꾸어 주었죠. 그러면 전화번호 입력 마스크 부분에서요. 자, 복사해서 쓸게요. W 이렇게 컨트롤 C 목록 편집. 네, 이런 전화번호가 되겠죠. 전화번호. 지역 세 자리로 해서 지역 번호를 현재 샵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두 자리로서 입력을 시키게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팩스 번호가 빠졌나요? 팩스 번호 부분도 텍스트로서 입력 마스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여기는 팩스 번호입니다. 그죠? 네. 뭐 설명 부분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이렇게 뭐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이 입력 마스크 부분만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예,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냥 간단하게 입력을 시켰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계 설정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테이블이 동일한 필드를 공유함으로써 관련성을 설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 키와 외래 키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앞서 우리가 지금 현재 빠진 부분이 바로 이 기본 키 입력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테이블에서요. 먼저 고객 테이블부터 볼까요? 자, 고객 테이블 잘 설계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테이블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다른 테이블과 서로 이 필드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드를 공유한다 되어 있죠. 자, 두 테이블 사이에 어떤 관련성을 부여함으로써 연결된 테이블에 포함된 이 데이터를 여러 가지 검색 기법으로 추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연결시키는 작업은 데이터베이스의 그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과정을 우리가 크게 4단계로 보면 분석, 설계, 구축, 구현입니다. 그중 분석과 이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키와 외부 키의 관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 키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표현을 하고요. 외부 키는 외래 키 혹은 포린 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 공통 이 필드는 필드 길이, 그다음에 데이터 형식 등의 이 필드 속성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필드 이름은 달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의 관계 그룹에서 관계를 클릭하라 되어 있죠. 자, 보시면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의 관계 그룹이죠. 관계 그룹에서 관계를 설정을 해 보십니다. 그러면 고객, 제품, 지점, 판매 테이블 등의 창이 나타나죠.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이제 고객 테이블을 한번 볼까요? 네, 고객 테이블에 보면은 현재 자, 쿼리, 모두 등이 있습니다. 테이블도 있고 그죠? 자, 먼저 테이블 표시창을 조금 아래로 내려 보시고요. 고객 테이블에 더블 클릭. 그러면 제품 테이블, 지점 테이블, 판매 테이블, 테이블이 다 표시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하기에 앞서서 판매 테이블에 보시면 기본 키를 3개로 설정을 하라고 필드 속성을 부여를 했었어요. 근데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창을 닫으시고 그죠? 이 판매 테이블 부분에 자, 먼저 창을 다 닫을게요. 적용하지 마시고요. 자, 판매 테이블의 디자인이었죠. 디자인에 기본 키라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할당을 안 했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우측 박스에다가 놓으셔서 기본키를 다시 해제시켜 보세요. 없어지죠. 그러면 다시 세 가지를 동시에, 즉 판매 테이블, 현재 지점 테이블에 있네, 그죠? 판매 테이블을 클릭하시고요. 자, 판매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설정해서 기본 키를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제품 아이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황에서요. 커서가 일 모양이 바뀔 때 고객, 그 다음에 판매일 전체를 기본 키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테이블을 저장하겠죠. 네, 저장을 다 시켰습니다. 다시 테이블,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창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고객 테이블, 제품 테이블, 그 다음에 지점 테이블, 판매 테이블. 자, 그러면은 세 가지가 다 설정이 되었죠. 테이블 표시 창은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모양을 이렇게 서로 좀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고객 테이블과 판매 테이블 간의 관계를 한번 알아본다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이 관계 창에 표시된 이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테이블, 즉 고객 테이블과 현재 판매 테이블 간의 기본 키와 외래 키가 서로 필드 중에서 하나의 마우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고객 번호를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제품과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고객 번호, 그 다음에 제품 아이디 혹은 고객 아이디로 바꾸실 경우는 이렇게 고객 아이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은 이 조인 유형인데요. 보시면 조인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조인 유형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서로 일치하는 행만 포함할 것인지, 두 번째가요, 고객 테이블에서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판매 테이블이죠. 판매 테이블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할 것인지, 세 번째는요, 판매 테이블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고객 테이블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서로 일치하는 레코드만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인이라고 하면 향후 10장에서 다시 설명하게 될 부분인데요. 필드 중에서 서로 연결되는 값을 찾아서 이 조합하는 작업으로서 서로 연결되는 항목을 찾고 조합하는 이 작업을 조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인의 유형은 이제 보셨다시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 한번 보시면 내부 조인 크게 외부 조인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조인은 다시 왼쪽 외부 조인, 그 다음에 오른쪽 외부 조인과 같이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참조 무결성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그러면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 개의 탭이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죠. 자, 관계 편집 창을 먼저 취소를 시켜버리시고요. 자, 조금 구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점 테이블을 좌측에 위치시키고 제품 테이블을 끝으로 위치시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점 테이블에 고객 테이블과의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조인 유형,
또 있고 새로 만들기로 이제 아까 볼게요. 새로 만들기. 그러면 새로 만들기에서 그래서 왼쪽 테이블에 이제 지점 테이블이죠. 지점 테이블. 오른쪽 테이블은요. 네, 고객 테이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열 이름에 네, 뭐 지점 이름. 오른쪽 열 이름에 뭐 고객 번호 확인. 자, 그 다음에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연결이 되죠. 자,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다시 예, 지점 이름과 현재 고객 번호가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담당 지점으로 바꿔주겠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고객 테이블과 판매 테이블 간에 고객 아이디와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요. 그러면 만들기, 새로 만들기겠죠. 새로 만들기 할까요? 새로 만들기. 역시 뭐 고객 테이블이고 이번에는 판매 테이블이 되겠죠. 자, 왼쪽에 고객 번호, 그 다음에 이쪽에는 고객 아이디와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자, 이번에는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은 네, 두 개의 선택이 활성화되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로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런 경우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판매 테이블, 네, 테이블을 잠글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에러 메시지가 뜨죠. 자, 여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에러가 뜨겠습니까? 자, 앞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데이터 형식, 그 다음에 필드 길이와 데이터 형식과 같이 필드 속성이 동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생각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필드 크기 조정을 안 하고 넘어왔거든요. 보시면 현재 고객 테이블부터 볼까요? 네. 자, 고객 테이블의 고객명 필드 크기가 10이죠. 아, 이 고객 번호네, 그죠? 예. 고객 번호 필드 크기가 5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와 연결시켜야 되니까요. 고객 아이디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데이터 형식을 텍스트로 해서 필드 크기를 5로 잡아줬죠. 근데 현재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온 상태예요. 따라서 이렇게 현재 참조 무결성의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구성하실 때에 데이터 형식과 필드 크기에 신경을 써서 참조 무결성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관계 편집을 삭제를 해버리시고요. 네, 닫기를 하고 지금까지 관계의 내용을 저장하겠습니까? 뜹니다. 일단은 기존에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에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역시 전체를 다 삭제해야 됩니다. 자, 영구히 삭제를 시켜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닫기를 해서 현재 다 삭제가 된 상황이니까요. 저장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테이블. 네,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오른쪽 아래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고객 아이디와 그 다음에 고객 번호를 필드 크기를 5로 해야 되죠. 네, 5로 하셔야 됩니다. 자, 고객 아이디는 5로 했고요. 그 다음에 고객 테이블에 인덱스가 이미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고객 테이블의 담당 지점은 20으로 되어 있죠. 네, 크기는 20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명은
10으로 되어 있네요. 네, 10. 그 다음에 바꿀 게 있습니까? 고객 테이블에 1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당장 필요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시키고요. 네, 앞서 오류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예. 판매 테이블에 디자인에 바꿀 것이 있습니까? 네. 판매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를 O로 바꿨으니까요. 이제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디자인에 이제 관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점 이름과 담당 지점 간의 관계에서요. 네, 새로 만들기. 왼쪽은 지점 테이블, 오른쪽은요. 고객 테이블로 하시고 왼쪽에 지점 이름과 오른쪽에 담당 지점을 확인을 하시고 네, 만들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두 개를 연결시켜 주시고요. 역시 새로 만들기. 이번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테이블은 고객 테이블이 되겠죠. 자, 오른쪽은요. 판매 테이블. 자, 고객 번호와 고객 아이디가 될 겁니다. 자, 확인해서 만들기. 자, 됐죠? 역시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기본 키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필드 속성을 매칭을 시켜야 참조 무결성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뭐 설정을 안 했습니다만 보시면 판매 테이블은 기본 키가 3개죠. 그러면 고객과 판매 테이블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1대 다 관계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판매와 제품 테이블은 다대 1 관계로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하실 겁니다. 이처럼 관계의 종류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두 테이블 사이의 대응 B, 이 대응 B는 관계를 맺는 두 테이블에서 한 테이블에 포함된 하나의 레코드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 최대 숫자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이블을 만드는 다른 방법에 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먼저 응용 프로그램 요소를 활용해 보는 것은요. 이게 지금 리본 메뉴에 보면 외부 데이터가 있죠. 촬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을 만드는 다른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 즉 만들기 탭에서요. 보시면 좌측에 서식 파일이 있죠. 이 그룹의 응용 프로그램 요소 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개체를 닫아야 한다. 닫아 보시고요. 자, 그러면 간단한 관계 만들기 등에 관한 내용이 뜨는데요. 관계 없어 해서 없음으로 하나 새로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 테이블에 자, 폼에서 마우스를 우클릭 혹은 여기서 그냥 바로 하셔도 되겠죠. 행, 삽입, 삭제 등이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행, 삽입 해서 또 필요한 것을 입력시키시고 역시 행, 삭제 이런 기능 등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이블 가져오기 및 연결입니다. 자, 테이블 가져오기에 외부 데이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외부 데이터. 그러면 여러 기능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엑셀 데이터를 한번 가져볼까요? 예, 엑셀. 면, 현재 내보내기가 되어버렸네요. 자, 이건 취소를 하고요. 자, 새 데이터 원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파일에서 가져올지,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등이 있습니다. 자, 파일에서 먼저 가져볼까요? 파일에서 엑셀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디렉토리를 뭐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역시 엑셀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어도 테이블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엑셀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어도 이 테이블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는 것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엑셀 원본 데이터에 대한 링크를 유지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따라서 엑셀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은요, 자동으로 연결된 테이블에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액세스 내에서의 엑셀의 원본 데이터를 변경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가져오기 마법사에 관해서 몇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현재 테이블에서 한번 가져오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찾아보기 바로 하면 되겠네, 그죠? 네. 여기서는 저는 액세스라고 하는 방을 만들어 두었고요. 영업관리 데이터를 한번 열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그러면 이러한 워크시트 등이 쭉 표시가 되죠. 자, 그 중에서 뭐 고객에 관한 내용을 가져와 볼까요? 다음. 첫 행의 머릿글이 있습니까? 네, 현재 있겠죠. 다음. 그 다음에 고객 필드 이름은 뭐 고객 이름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뭐 액세스의 기본 키를 추가할 것이냐, 현재는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편집을 하면 되겠죠. 네, 다음. 다음에 테이블로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할 것인가 있습니다. 자, 고객 테이블로 가져왔죠. 이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하겠냐? 그러면 저장하면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현재로서는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 가져오기 저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란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고객 테이블을 데이터 시트 이 보기로 열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기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새로 판매 고객 테이블이었죠. 고객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었죠. 자, 이처럼 테이블을 반복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저장된 데이터 가져오기 여기 있죠.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기를 하면 한꺼번에 모든 테이블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닫게 하고요. 자, 이제 끝으로 내보내기가 있겠죠. 보시면 내보내기 그룹에서 엑셀, 뭐 텍스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엑셀로 한번 저장을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내보낼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객 다시 1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파일 형식도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